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노무현 재단은 사료 편찬과 연구 사업, 추모 기념행사와 봉화음악회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각종 기념시설 건립을 추진하여 노무현 바로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2의 노무현을 키워내기 위해 시민학교 운영과 장학생 선발에도 힘쓰고 있죠. 이 모든 활동, 회원들이 보내주시는 소중한 후원금 덕에 가능했습니다. 노무현 재단의 힘이 되어주세요. 시민의 힘이 함께 커집니다. 후원회원 가입 안내 1688-0523. 한때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쓰리샷이었습니다. K본부, M본부, 뉴스데스크를 나온 전 아나운서들이 이제서야 뭉쳤습니다. 왜냐고요? 풀이가 되고 나니 배는 게 없는 거죠. 뉴스에선 전혀 다루지 않는, 아니 다룰 일이 없는 현직 아나운서들은 격떨어져서 말하지 않는 뉴스. 하지만 너무 궁금해서 미칠 것 같은 특종만 터뜨립니다. 입으로 터는 놈 전현무, 머리 쓰는 놈 오상진, 몸으로 캐는 놈 한석준. 풀이한 남자들의 풀이한 특급 뉴스 전무 후무 한 특종 랭킹 풀이한 19. 매주 월요일 오후 4시 저녁 8시 20분 OTBN에서 본방송됩니다. 독실합시다. 네. 이제 덕실님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실이 너무. 아까 근데 저희 이거 방송 시작할 때 덕실님 얘기 질문하시는 거 보고 네. 덕실님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번 해볼게요. 뭔지 모르겠네. 네. 이거 뭐 끔찍한 거 아닙니까? 네. 저 이거 사이코 뭐 이런 거 아니야? 이거 준비하면서 되게 혼자 키득키득 웃었는데. 아 근데 이거 잘 맞는다. 진짜. 근데 아까 전에 장난 아니지. 다른 거 이제 김도인이 해줬던 모든 것들을 들으면서 사실 안 맞는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걸 듣는데 일기장을 보는 것처럼 되게 부끄러울 정도였어. 아, 저도 예전에 배웠을 때 저는 경계선 성격장애 치료 방법부터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배우면서 너무 놀랐던 게 성격장애나 정신질환에 관련된 치료 방법은 아주 디테일하게 체계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거니까 말하자면 의학적인 방법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심리 상태를 체계화되고 기술적으로 서술한 게 장점이어서 자기한테 아주 직접적으로 와닿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최 사장님 팬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친밀하게 다가오지 마세요. 1m 이상. 감사합니다. 네. 다음 환자 봅시다. 네. 독실님에 관련된 항목은 8가지거든요. 제가 8개를 질문해 볼게요. 궁금한 게 그 항목이 뭔지부터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항목이 8가지인데 개수 체크되는 거 말씀해 주시면 무슨 돼요. 장애인가요, 먼저? 아니요, 이거 하고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네, 1번부터 할게요. 1번. 네. 사소한 세부사항이나 규칙, 목록, 순서, 시간 계획이나 형식에 집착하며 일의 큰 흐름을 잃는다. 사소한 세부사항에서 이미 예스입니다. 2번. 완벽주의로 인해서 일을 완수하는 데에 방해를 받는다. 자신의 완벽한 기준에 맞지 않아서 일을 완수하지 못하거나 시간이 지체될 때가 있다. 네, 맞아요. 3번. 여가 활동이나 우정을 나눌 시간을 배제하면서 지나치게 일이나 생산적인 활동에 몰두할 때 있다. 아니에요. 4번. 도덕, 윤리, 가치 문제에서 지나치게 양심적이고 고지식하며 융통성이 없다. 맞아, 뭘 고민해 마. 너야, 네 얘기잖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5번. 감성적인 가치가 없는데도 달아빠지거나 오래된 부가치한 물건을 버리지 못한다. 오, 네. 네. 이미 충족됐는데 계속 할게요. 네. 6번. 타인이 자신의 일을 따르지 않으며 타인에게 일을 맡기거나 같이 일하는 것을 꺼려한다. 뭐 하면요? 조건이 뭐예요? 네. 타인이 자신의 스타일, 자신의 일을 따르지 않을 때는 타인에게 일을 맡기거나 같이 일하는 것을 꺼려한다. 네. 맞아요. 그 다음에 7번. 자신과 타인에게 모두 돈을 쓰는데 인색하다. 자신과 타인에게 모두? 네,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8번. 경직성과 완고한 특성이 있다. 경직성. 맞아, 임마! 아닌데, 나 되게 유연한 것 같아요. 사고 또라이입니다. 우리 다수결로 합시다, 이거. 맞는 거죠. 6개네. 네. 마지막은 아니네. 이거 정말 비율 높게 낚아내네요. 8개 항목 중에서 6개. 마지막 걸 뺀 거죠, 지금. 뺐어요. 네. 왜 빼? 마지막이 뭐라고 다시 한번? 경직성과 완고함을 보인다. 아니잖아.
뭐가 안 돼 도대체? 언제나 유연하고. 이게 진짜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거 청취자들의 투표 결과 받도록 하겠습니다. 킹리핑리처럼. 7개. 네, 6.5개. 장난 아니다. 되게 높게 나온다. 항모. 다른 분들은 몇 개 나왔어요? 최 사장님 몇 개? 저 3번 하나 나왔어요. 3번. 3번이 뭐였죠? 여가 활동이나 우정을 나눌 시간을 배제하면서 지나치게 일이나 생산적인 활동에 몰두하는. 저는 유일하게 아니었던 게 3번이었어요. 네. 와. 저는 3번, 5번 딱 2개 정도. 5번은 뭐였어요? 5번은 감성적인 버리는 거. 가치가 없는데 오래된 물건 달아 빠진 걸 못 버린다. 좀 잘 버려요. 요즘은 이제 비워가는 노력을 하면서 네. 일부러 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할 때는 그건 내가 노력을 하는 거고 내 천성은 좀 못 버리는 게 맞기 때문에 5번에 동그라미 했습니다. 네. 이거는 실제 8개 항목 중에서 4개 이상만 충족되면 되는데 독실님은 본인이 판단하기엔 6개, 다른 패널이 생각하기엔 7개다. 7개야. 네. 독실님 걸로 제가 연관성이 있다라고 얘는 분명 이거다라고 생각한 게 강박성 성격 장애입니다. 네. 강박성. 이름이 딱 맞아. 강박성 성격 장애. 성격 장애. 강박성 성격 장애 특징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네. 서구 사회 특히 남성들한테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래, 남성성이 부각되는 거예요. 네. 이분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규칙대로 하는 것이 신의 뜻이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던 게 애니어그램 1번 나왔잖아요. 아, 예. 네네. 그래서 그렇고.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신의 뜻이다. 네. 비슷해요? 그 애니어그램이랑 지금? 네, 1번이 완벽주의자니까 좀 연결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분들의 특징이 경직되고 완벽주의적인 사고를 추구하며 독단적이고 도덕적이고 융통성이 없고 우유부단하며 정서적으로 약간 차단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차단돼 있지는 않잖아. 좀 이렇게 독실이는 약간 그 뭐라 그러지? 정서적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정서적으로 차단돼 있다는 게 자기가 하는 말의 대부분의 내용이 감정적인 내용이 아니고 사실이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사실 문제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렇지. 네. 두 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7개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최 사장님 것도 5개가 나온다는 이것도 가능하죠. 네, 그런 사람도. 중첩돼서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맞다.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완벽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행동을 자꾸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반추적 사고, 제가 작년에 말했던 것처럼 반추적 사고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요. 네. 그 다음에 항상 완벽주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충족시키려고 노력하고 타인도 계속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에 대한 약간 불안장애가 있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우유부단해 보거나 머뭇거리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주변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 자기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가지고 목표가 미달된 상태이지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너무 엄격하다 보니까 선택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네, 거구나.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은 무조건 자기 기준에 부합할 때까지 그게 도달돼야 되는 거죠. 특히 자기 강박성과 외부 압력이 심할 때는 불안장애가 만성이 될 수도 있고 심각하면 공황장애로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신체적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심장 압박이나 만성적인 두통, 그 다음에 약간 불면증 장애, 그 다음에 강박적 행동을 보이는 사람 중에 55%가 강박성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 갑자기 궁금한데 그 신체적 그 어떤 통증이라는 거는 외부인들이 평가할 수 없는 거니까 독실한테 본인이.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네. 실제로 어떤 뭐 심장 뭐 없습니다. 그런 건 만성적인 디테일한 내용이 되게 두통? 안 맞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두 가지가 싸우는데 이제 귀차니즘이랑 지금 말씀하신 게 되게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그 완벽하게 남들이 볼 때는 우유부단하게 보이는데 실제로 내부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생각나는 게 대학 때 저 이거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진도를 다 나가서 제가 스스로 어느 정도 이상을 알아야지 시험을 보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제 기준에 뭐 미달하면 시험을 보러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시험을 그냥 빠졌어요. 중간고사를 안 보고 기말고사, 그러니까 재수강할 생각을 하고 진짜 미친놈이구나. 일단 봐야지. 어느 정도 이상이 아니면 그냥 시험 보기가 싫은 거예요. 진짜. 수업도 뭐 부끄럽지만 사실 수업을 지각을 해갖고 뭐 얼마 이상을 늦잠을 자갖고 그러면 그냥 늦게라도 가는 사람이 있고 안 가는 사람이 있고 저는 이미 안 망쳤어. 가버려요. 예. 그날의 수업은 어차피 못 하는 거야. 이거는 이런 거군요.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면 네. 그냥 옷을 막 찢어버리는 거야.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맞아요. 보통 사람들은 첫 번째 단추 잘못 꼈더라도 그 마지막까지 대충대충 끼우는데 네. 그런 걸 못 참는 거죠. 네. 근데 네. 남들이 볼 때는 진짜 게으르고 쟤는 뭐 시험도 안 보고 했겠지만 그러니까 게으른 것도 맞죠. 근데 스트레스 한편으로는 받고 엄청난 있어요. 스트레스와 네. 치열한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네. 맞는 것 같아. 그 다음에 그래서 좀 그 신체적 통증을 느낄 수가 있고요. 수면 장애가 올 수도 있어요. 수면 장애는 약간 있잖아요.
잠을 잘 못 아침잠이 자면 많은데 계속 그 불면증 시달리고 있잖아. 예전에 그랬었는데 요즘은 너무 잘 자요. 너무 아, 피곤하니까. 네. 어. 그 다음에 약간 정서적으로 이게 심각해지면 우울증을 호소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강박증이 있으면 자기 생활 자체를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단조로운 활동을 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외부적인 활동 자체가 되게 차단되어 있으니까 감정 변화가 크지 않아서 경미한 수준의 우울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 그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독실이는 항상 흥분 상태에 있어가지고. 아, 우울해. 정말이야? 그 다음에 완벽주의와 환경을 통제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특징이고 독실님 신체적 통증 없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많이 겪는 신체적 특징이 긴장성 두통, 요통, 변비, 궤양 그래서 이 사람들 신체적 치료를 하려다가 여기 성격 치료로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 사회생활하면서 만난 남자분들이 보통 과민성 대장증후군 갖고 계신 분들 너무 많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만 그런지 저 모르겠어요.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들으면서 딱 제 유형이 맞는데 네. 한 3년 전 혹은 5년 전에 저랑 지금이랑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래는 치료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실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긴장이 완화되고 풀리고 때로는 이제 완벽하지 네. 않으면 어때? 근데 극단적으로 나가면 이번 생에는 그냥 이렇게 해도 되지. 뭐 약간 이런 생각 있잖아요. 아, 최근 들어서 많이 바뀐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그러니까 곧 뭐 아프지 않다라고 하는 거. 예전에는 진짜 뭐 편두통도 심하고 했었었는데 이제는 뭐 그냥 괜찮아 이렇게 잘 흘러가는 대로 되셨어요. 놔두면 다행이네. 괜찮아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 아까 깡쌤이 쉬는 시간에 읽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최사님 거 아니었어요? 아, 아니에요. 제 덕심이 거였어요? 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이게 뭐였냐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분들이 감정에 대한 불편을 느껴요. 왜냐면 감정은 통제할 수 없는 대상이잖아요. 난 내 건 줄 알았어. 그리고 과잉 통제하고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네. 성기능 장애가 일어나기 쉬워요. 그 다음에 전혀 저랑 자신의 상관없는 거고. 성욕구를 자연스럽게 인식하는 건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주변 사람들과 교류가 없어서 불편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완벽주의자 성향에 강박성 장애가 있는 분들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통제하려고 하고 감정적인 거를 드러내지 무릎을 않으려고 꿇으시지. 했기 때문에 배우자랑 정서적인 교류가 없을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자녀에 대해서 양육할 때 자녀를 너무 강박적으로 양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트러블이 일어나기가 쉬워요. 기준이 높고 너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맞아요. 따라와야 돼 네, 이렇게. 그래서 이분들의 자기에 대한 핵심적인 믿음, 인식은 뭐냐면 스스로가 뭐 어떤 일을 하려면 완벽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상당수는 사람들이 서투르거나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무기력하다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타인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네 타인에게는 네 그래서 책에 저희가 그렇게 보입니까? 그렇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체계나 완벽에 대해서 되게 집착하는 건 또 어떤 거에 반증이 될 수 있냐면 자기가 나약하거나 이제 무기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안전한 체계를 구축하거든. 그 방어망을 구축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면 나는 생존하기 위해서 체계가 필요하다. 이게 이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네. 실제로 그래요? 네, 모토가 딱 맞다는 아닌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이 정도면 됐어 이게 해도 돼라고 할 때 저는 그냥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너 정도면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 뭐 일을 시작하는 거 있어서 다 그 정도로 시작해. 혹은 이 정도면 충분히 잘해라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봐야 그게 위로가 되지 않고 저는 못 하겠는 거예요.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안 되거든. 아직 그 정도의 어떤 준비가 안 됐거든. 저랑 했던 대화죠. 네. 항상 입으로 하는 말이 그래요. 난 그 정도의 준비가 아직 안 됐어. 이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가장 어떤 위험을 느끼냐면 실수하거나 결함이 있거나 혼란 상태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존 전략은 어떤 애냐면 규칙적인 체계나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 같은 거를 만들어서 자신과 타인을 끊임없이 평가해요. 맞아. 리스트를 만들려고 하잖아. 절대 윤리가 뭔지 그거를 항상. 맞아.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그거를 평가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알고는 싶은 거야. 그게 있어야 이제 무엇인가 대화하거나 하는데 마음이 편한 거지. 그치. 맞아. 그리고 내 자신을 볼 수 있고 뭐 인류의 역사의 진보가 되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평가하고 싶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장 흔하게 느끼는 감정들이 뭐냐면 완벽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타인한테 후회나 실망 느끼는 것들이 경험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 기준에 충족 안 되고 근데 그 기준이 다른 사람들한테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행동도 평가하는 동일한 잣대거든요. 맞아요. 그다음에 수행 기준에 자기가 스스로 못 미칠 때 화가 나거나 분노하거나 중대한 어떤 인생적인 실패 경험하면 굉장히 우울해서 빠져나오지 못하기도 하는 특징이 있다고 봐요. 초반에 네. 그랬었죠. 초반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준비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저렇게 하면서 되게 자기가 이렇게 하지 뭐 이런 걸 보면서 그런 평가를 속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네. 근데 지금은 다 그걸 내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높아가지고 기준에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고통을 받을 수도 있는데 옛날에 그러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근데 독실이가 실제로 여유로워졌어. 유연해지고. 저도 처음에 그 독실님 봤을 때 저희 방송 같은 거 이렇게 잠깐 얘기하거나 회의할 때가 있잖아요. 기준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완전 완벽주의자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도 높아요. 네, 지금도 저희 4명 패널 중에서 가장 이제 높잖아요, 기준치가. 그죠. 네, 근데 2년 정도 하시면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되게 많이 유연해지신 것 같아요. 지친 거지. 우리 3명 바보들 계속 보니까. 네, 아우, 쟤들 안 된다. 얘네들은 미달되는 애들이야. 그래서 포기했어. 알겠습니다. 네. 타협했어, 현실과.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완벽하고 그게 아니면 미달되면 실수고 실패다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는 게 조금 필요해서 자기한테 좀 여유 있거나 자기를 조금 놓아주는 게 필요해요.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독실님은 뭐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일을 제 시간에 끝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내가 미달되면 시험을 안 보거나 과제를 제출해야 되는데 하다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중간까지도 다 했는데 내가 제 시간까지는 완벽하게 완성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럼 아예 안 내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야지 당연히. 그게 예의 아닙니까? 예의라고요? 교수님에 대한 예의지. 교수님에 대한 예의는 한 대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는 게 예의지. 아니지, 완벽한 결과물을 보여줘야지. 독실이 너도 결제 이 자식아. 또 네. 그 전화번호 알아보고 있으니까. 저쪽에 좀 먼 데로 보내주세요. 네. 053 네. 뭐 이런 게. 곡성 이런 데로. 네. 그래서 제 시간에 조금 일을 마치려고 하는 게 필요해요. 그건 뭐냐면 자기 기준을 조금 낮추려고 하는 시도가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독실님 해당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신체적 통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서 통증을? 네, 통증에 집중하는 훈련들이 있어요. 자기 신체에 집중하게 하는데 이 집에서 해보셔도 되는데 제가 예전에 말했던 호흡 명상도 여기에 해당되고 눈을 감고 있으면 자기 어떤 신체적 감각이 느껴지는 부위가 있거든요. 그렇죠. 시각을 차단하면. 네, 그럼 거기에 그냥 집중하면서 만약에 복통이 온다 그러면 복통을 그냥 느끼는 상태에 있으면 돼요. 그럼 뭐가 해결돼요? 그러면 자기 신체적 감각에 익숙해져요. 보통은 배가 아프다 그래서 신체적 통증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자세하게 모르고 바로 거기에 대한 반응이 생겨나거든요. 왜 배 아프지 짜증나 무슨 일 있나 약 먹어야 되는데 회사 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그 복통에 대한 가치 평가를 내리는 생각이 확산되고 감각의 특성 자체에 대해서 자기가 수용하는 능력은 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아픈 게 아니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고통이니까 어차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아픈 거를 받아들여라, 수용해라, 좀 이런 의미인가요? 네, 그렇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네. 그럼 좀 마음이 좀 편해지기도 할 거고. 네. 네. 아프니까 빨리 해결해야지 막 이러지 말고 그냥 익숙해지고 그걸 받아들이면 오히려 또 그 고통이 사라질 수도 있네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 특이성인 거예요. 완벽하니까 긴장하기도 쉽고 신체적 통증도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저는 듣다 보니까 강 선생님도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완벽주의자 특징 있지 않으세요? 한 2개 정도 나오긴 했는데 네. 지금 설명됐는데 아니었어요? 전혀 다른데요? 과제 같은 거 다 안 했을 때 완벽하지 않으면 네. 그래도 내셨어요? 그걸 당연히 내야지. 근데 저는 너무 공감하는 게 제가 학교 다닐 때 독실님처럼 했었거든요. 그래, 이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레포트를 쓰라고 하는데 하다가 완벽하게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안 내서 항상 학점이 되게 낮았어요. 맞아, 안 냈어. 저도 안 낸 적은 많은데 이유가 좀 다른데요. 그냥 네. 하기 싫으니까 안 낸 거지. 뭐. 못했으니까 못 내는 거지. 시작도 못했으니까. 예를 들어 학교 조금 늦을 것 같다라고 하면 학교를 늘 안 가가지고 학교 늘 출석을 못했어요. 근데 이거 본인만 알아요. 요게 늦을 것 맞아요. 같을 때 자기 기준이 높은 거야. 기준이 그냥. 높아서 안 그런 사람도 있고
귀찮으니까 안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과제를 할 때 이제 계산을 해보거든요. 지금부터. 예를 들면 내일 아침 9시까지 뒤야. 그럼 8시까지 내가 끝낼 수 있을지 계산해보고 모든 걸 다 해봤을 때 안 될 것 같으니까 애랑 놀러 나가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계산을 했는데 너무나 고통 속에서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계산을 안 하고 보통은 계산을 안 하고 그냥 놀고 있어요. 놀다가 시간 보니까 늦었네 하고 자는 거지. 주리의 그 정신 세계가 너무 압도적이라 가지고. 네. 뭘 압도적이 당신이 더 이상했거든. 공포가 느껴집니다. 계속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아까 그래서 치료 방법 첫 번째 이제 자기 기준을 조금 완화시켜서 자기 기준에 미달돼도 제 시간에 일을 자꾸 마치는 걸 반복하다 보면 이게 자기가 어쨌든 성취하는 거를 확인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기 기준을 조금 낮출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그 신체적인 통증을 자각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세 번째 이거 19금이어가지고 얘기해봐. 오르가즘을 느끼는 게 필요하대요. 책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불안을 너무 심하게 느끼니까 어떤 쾌감이나 행복적인 거에 대한 정서 충족이 필요하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조금 대중화시키면 여가 활동이나 아니면 자기가 조금 행복할 수 있는 시간. 그때 제가 안경 영화 했을 때도 말한 것처럼 독실님이 일상에서 자기 취미 생활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취미 생활들을 좀 다양하게 가져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이 많이 늘어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취미로서 이제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게끔. 지금 도희님의 해석이신가요? 아니면 거기 완화시켜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돌려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네, 그 뒤에 붙인 건 제 해석이고요. 여긴 그냥 오르가즘 느끼기로 돼 있어서 도움 드리고 싶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깡 선생님을 보내서 도움을 드릴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깡쌤 거 해보도록 네. 저도 있어요? 네네. 깡쌤 거는 2명 패널분에 비해서 조금 약할 것 같아요. 완벽하게 부합한다라고 생각은 좀 안 들었거든요. 추측이 몇 개가 되는 게 있는데. 네네. 얘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도인 거 듣고 깡쌤 스스로 판단한 것도 한번 들어보고. 네. 우리도 판단하고. 오케이. 깡쌤 거는 7가지 항목을 물어볼 거예요. 깡쌤 체크되시는 거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1번, 충분한 근거 없이 타인이 자신을 착취하고 해를 주거나 속인다고 뭐라고? 웃어. 1번. 다시. 1번. 아이고. 그래서 걸핏하면 뭔가 들죠. 충분한 근거 없이 타인이 어떻게 자신을 진정하고. 네. 오케이. 똑바로 말하라고. 똑바로. 긴장했어요. 1번 충분한 근거 없이 타인이 자신을 착취하고 해를 주거나 속인다고 의심한다. 그렇지 않은데잖아. 거짓말하지 말고. 지옥 갑니다. 네. 2번 친구나 동료의 성실성, 신용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 진짜 아닌데 이것도? 3번 정보가 자신에게 악의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부당한 공포 때문에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정보요? 정부요? 정보는 맞는데. 정보? 개인적인 정보. 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체크해보고. 네. 4번 타인의 말이나 사건 속에서 자신을 비하하거나 위협하는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 이것도 아닌데. 5번 원한을 오랫동안 풀지 않는다. 자신에 대한 모욕, 손상, 경멸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것도 아닌데. 6번 타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자신의 인격이나 명성이 공격당했다고 인식하고 즉시 화를 내거나 반격한다. 이건 이럴 수 있겠네요. 요거 하나요? 예. 네, 그 다음에 마지막 7번 이유 없이 배우자나 성적, 상대자의 정절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의심한다. 이것도 아닌데. 네, 2개밖에 안 되네요. 8번 있어요. 뭐든지 아니라고 1번. 한다. 뭐든지 부정한다. 이거 뭐예요? 제 생각에는 게 아닌데? 깡쌤이 궁금한 게 아니라 김도인이 바라보는 깡쌤에 대한 시각. 매우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깡쌤이랑 완벽하게 부합하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어려웠구나. 네네, 그래서 가져온 거고. 깡쌤이 그 어떤 자기의 그런 걸 잘 안 드러내서 우리가 판단하기 좀 어려워. 그리고 뭔가 성향이 그 정치적인 그냥 이제 발언을 하시는 것뿐이지 두드러진 성격적 특성이 있지 않잖아요. 이거는 김도인이 깡쌤의 성격을 파악한 걸 좀 실패한 제가 걸로. 들으면서는 오히려 깡쌤이랑 저희가 개인적인 이야기 식사하면서 하잖아요. 안 맞긴 한 것 같아요. 깡쌤은 그냥 솔직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일단 독신은 몇 개 나왔습니까 이거?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나도 하나도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이건 뭡니까? 이거는 편집성 성격장애에 해당돼요. 아, 편집성. 네. 근데 제가 이걸 가져온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깡쌤이 완벽하게 부합하는 성격장애 특징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컨셉이 깡쌤 항상 죽창을 들자 이렇게 하잖아요. 일단 뭐 우리 중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지만 이게 나오신 분도 있을 테니까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죠. 네네. 근데 이거 굉장히 많이 해당되는 이제 성격장애에 나도 이 해당되는 용어 거거든요. 많이 들었는데. 네, 한번 볼게요. 다른 사람들은 위험하다라고 생각한 게 이 사람들의 신념이고 이 사람들의 행동 방식 뭐냐 뭐든지 의심하는 거예요. 특징이 타인의 의도와 행동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업신여기거나 위협한다는 식의 비현실적인 해석을 반복해요. 근데 이게 본인이 해당 안 될 수 있는데 주변에서 이런 일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러지 않나? 말도 안 되는 걸로 네가 그랬잖아 막 이래가지고 비난하거나 가끔 이러시는 그런 분들이 분들이 계시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편집증은 자신의 수치감이나 굴욕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략을 쓰는 건데 해당자는 자신이 부적절하고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존재라고 강하게 믿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네.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 부모가 자신을 학대하거나 애정을 주지 않고 아니면 유기되어 있는 상황이 있어서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불신하고 사악한 사람들, 남을 조정하고 나를 항상 방해하고 차별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자존감이나 자기에 대한 신념이 좀 약했을 경우에 오, 맞아요. 상대적으로 생기겠네요. 네. 강해지면 뭐 피해망상 같은 게 되는 건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약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악의적인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뭐 피해의식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맞아요. 좀 연관된 것 같아요. 나는 네. 그냥 악의 없이 한 마리도 왜 이렇게 반응해?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맞아요. 바깥에서. 저는 주로 이제 피해를 주고 싶은 욕망이 가끔 들 그러니까. 뿐이지 피해의식이 있지 않은데. 네네. 네. 방어 목적으로 죽창을 드는 게 아니라 공격의 목적으로. 공격용으로. 다 뒤엎을 거야! 그래서 이거를 좀 조심하기 위해서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주변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나 자기 어떤 특정 경험에 대해서 피해의식 가지고 있는 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분은 이상한 게 아니라 이런 성향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우리한테도 어느 정도 이런 게 다 조금씩 있을 테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 자기 환경 자체가 불안했으니까 타인이 항상 나한테 해를 가할 수 있다, 가학적으로 대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니까 남들의 언행에 대해서 아주 사소한 사건에도 폭착해서 자기한테 위험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쟤 왜 저래 이러는 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위험 요소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스스로는 항상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정의로운데 다른 사람들이 나쁘고 악의적인 사람들 생각하기 때문에 치료 자체가 거의 어려운데 왜 그러냐면 스스로가 타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적대적인 거를 인식 자체를 못해요. 자기가 항상 피해자의 입장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기가 타인에 대해서 적대적인데 네.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자기는 적대적이지 않다.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악의적이고 나한테 어떤 해를 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행동을 한다라고 봐요. 타자가 정말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네. 아. 그래서 또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실수를 하면 강하게 훈육받았을 수도 있고 너는 남과 달라라는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주입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커보면 자기가 남과 다르지 않을 수도 있고 또래는 그걸 인정 안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에 대한 평가 자체가 부모가 가졌었던 평가랑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 계속 자기를 정당화하는 거죠. 나는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들이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주변 사람들이랑 끊임없이 좀 갈등이 있겠네요. 네, 그래요. 그렇겠구만.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믿음은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취약하고 타인은 믿을 수 없고 타인은 나를 무시하거나 해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친밀하거나 감정적인 연약성을 보이면 이용당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나는 하나의 성격이라기보다는 모든 인간이 특정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기도 하죠. 자기가 인생에서 정말 큰 실패를 한다거나 네. 아니면 충격적으로 자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구나 잠시나마 이 성향을 갖게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너무 모든 매사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장애가 되는 문제가 거고. 네, 맞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가장 위협으로 다가오는 게 남한테 조정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생존 전략으로 어떤 걸 쓰냐면 지나치게 예민하게 대응하고 경계하고 항상 조심해요.
그래서 타인의 언행을 끊임없이 판단하거든요. 제 나한테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을지 않을까? 그 다음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끊임없이 하는 경우가 커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항상 무슨 얘기를 할 때 남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 부당한 대우를 한다라는 보고를 많이 해요. 아, 그래서 알겠어요. 네. 제가 그래서 가져온 거는 깡쌤에 연관된 거 있다 조금 다른 것도 해볼 건데 깡쌤의 컨셉이 항상 죽창을 들자 사회를 뒤집자 아닙니까? 그래서 연결시켜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깡쌤을 잘 있기는 몰랐어요. 해요. 깡쌤은 뭐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뭐든지 남의 탓을 하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네. 피해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고.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주변 사람들이랑 가까운 사람들이라든가 내 지인들로부터 피해를 받았다는 아닌데 뭐든지 어떤 그 정치 탓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것 때문, 이 네. 세력 때문이다, 혹은 저 세력 때문이다, 혹은 뭐 다 북한 때문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말하자면 어떤 그 장애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고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개인 경험이랑 연관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려서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는가? 환경적인 불이익을 너무 극심하게 받으면 환경적인 모순에 대해서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아니면 부모의 어떤 정치 성향을 그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다든가. 네네. 근데 항상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거나 뭘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사고의 정밀성이 부족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게 정치의 보수, 진보,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설명되지 않는데 그런 구도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는 어른이 돼서 추가적으로 자기가 습득해야 되는 정치적인 거나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한 거가 조금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자기 생활에 대해서 장애가 와요. 항상 정치의 이분법 때문에 내 생활이 피해가 됐어라고 네. 모든 걸 연관시키게 그렇죠. 되는 네. 거죠. 네. 근데 뭐 이제 정치적 성향이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개인의 성격에서부터 좀 확산시키는 거는 아니지, 이건 정치적 성향이랑 다른 걸 얘기하는 거죠. 편집증적인 정치 혐오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치에서의 보수 진보에 대한 논의를 이렇게 해석하는 건 조금 위험에 따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독실하게 얘기하는 건 그거지. 실제로 어떤 정치적 성향을 넘어서서 이걸 어떤 신념이나 종교적인 측면에서 밀어붙이는 사람들에 대한 경우를 우리가 이제 성격에서부터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네. 정도인 거죠. 네. 그래서 가장 아까 정리하면 핵심적인 게 편집증적 성격 장애는 타인을 일단 신뢰를 못하는 게 가장 문제인 거고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경쟁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바꿔 말하면 자기가 강하면 계속 경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비유가 적절한가? 사자가 밀림에 있을 때 항상 누가 와서 나를 막 때리지 않을까 이렇게 두리번 거리면서 경계하지 않는 것처럼 사자들 보통 그러죠. 죄송합니다. 네. 그 자기가 강하면 그냥 유연하게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데 자기가 너무 약하니까 계속 경계의식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이제 그 치료 방법. 네. 로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자기에 대한 효능감을 증진시킬 수밖에 없어요. 효능감? 네. 그 심리치료에서 제가 가장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명상을 하고 싶다 혹은 심리학, 심리치료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자기 일상생활에서 문제 겪는 심리적 고통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그랬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통이 사라지면 문제가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어떤 방식이랑 똑같냐면 자기가 어떤 질환에 걸렸어요. 뭐 암이나 이렇게 치료하기 어려운 질환에 걸렸다고 해볼게요. 신체적인 병에 걸렸다라고 하면 암에 걸렸을 때는 암이 이제 나으면 완치되는 거지만 암이 완치된 상태는 건강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심리적인 고통을 해결한다고 해서 자기가 심리적이나 신체적으로 건강이 증진되는 상태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고통을 해결하려는 노력도 해야 되고 자기의 생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도 동시에 병행돼야 돼요. 근데 심리적인 고통이 있는 사람들은 뭐에 급급하냐고 고통을 자꾸 해결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자기 문제되는 것만 계속 안달복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병이 없는 것과 헬스한 건 다르다는 거죠. 맞아요. 병은 없지만 비실비실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특히 편집증적 성격 장애는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부담감을 심하게 느끼는 거니까 자기가 어떤 주체적인 주도력을 갖고 성취할 수 있는 일이 일상생활에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남들이 날 공격하는 게 아니다라는 인식도 중요하고 스스로의 자존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맞아요. 높이는 게 두 개가 병행돼야 된다는 네. 거죠. 근데 자존감 얘기할 때 평소 대중매체나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하실 때 스스로를 사랑해라, 스스로를 미워하는 감정을 뭐 흘려보내라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내가 날 사랑해야지라는 다짐으로만은 자존감이 향상이 전혀 안 돼요. 능력이 향상돼야 자존감이 향상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외적인 성취도 끊임없이 하면서 아 내가 이런 일을 해낼 수 있구나라는 믿음이 확신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한테 이런 문제들이 생겼었지만 내가 잘 극복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를 자기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지 생각만으로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야 나는 사랑해야지라는 생각 자체로는 실제 문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강박과 편집증이 같이 있는 사람은 거의 힘들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다. 자존감이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의 기준이 부합해야 되거든. 네. 뭘 해도 자기 기준이 부합을 못하면 그렇죠. 그럼 완전체가 되는 거죠. 강박성과 편집성이 있으면. 네, 그래서 삶에서 자기가 조금 잘할 수 있는 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편집증 성격 장애 있으신 분들은 가치 있는 일에 기여하는 게 좋거든요. 봉사활동 같은 거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꾸준히 하면 자기가 어떤 더 큰 일에 헌신할 수 있다. 자기가 되게 도움되는 일에 기여할 수 있다는 효능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봉사를 저희가 보통 봉사활동. 네, 봉사활동. 시혜자 활동에서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도움받기 위해서 봉사활동하는 것도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 정리해온 거의 컨셉이 3명 패널분들한테 맞는 걸 하나씩 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최 사장님은 분열성 성격장애, 그 다음에 덕실님은 강박성 성격장애, 깡샘은 죽창을 들자 캐릭터에 맞는 걸로 가지고 왔어요. 편집증적 성격장애. 저도 캐릭터예요. 나도 네. 캐릭터야. 캐릭터야. 사실은 온화해. 컨셉이지. 그러니까. 조용해 이 자식. 알겠습니다. 근데 깡샘께 잘 안 맞잖아요. 원래는 깡샘이랑 부합한다고 제가 생각했었던 게 반사회성 성격장애거든요. 아, 원래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네네. 근데 왜 편집증을 가져왔냐면 반사회성 성격장애 관련된 거를 좀 더 심화해서 나중에 덕실님이 따로 하시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제외하고 깡샘 보다 특집으로. 보니까 깡샘의 캐릭터에 맞는 걸 가지고 왔어요. 반사회성 성격장애. 네. 그거는 독실이 편에서 하는 거예요? 다음에 한번 그 자세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독실이가 하려고 하는 거는 뭐예요? 환사의 성격 장애. 요거만 따로 떼가지고 그게 사실 진행할 이제 거야? 그 사이코패스를 좀 해보려고 해요. 아 진짜? 네. 요즘에 그때- 사회적으로 관심 많잖아. 네. 네, 그래서 어. 그때 깡샘에 대한 성격 장애를 탈탈 털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은 뭐 이제 테스트 정도 하나요? 테스트 좀 해줄 네. 수 있을 아, 것 테스트 같아요. 한번 네. 해볼까요? 오케이. 아, 저 바로 테스트 들어가나요? 네, 오케이. 테스트 준비하시지요. 빨대가 찔리면 아플 것 같기도 한데. 죽창에 네. 좀 완화된 버전 빨대. 네. 네. 그 깡샘께 반사회성 성격장애 테스트 7개 있거든요. 해당하시는 거 말씀해 주시면 돼요. 1번 법에서 정한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지 않고 구속당할 행동을 반복한다. 맞지 않나요? 항상 주창을 들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구속당할 정도까지 되나요, 제가? 2번 개인의 이익이나 쾌락을 위해 반복적인 거짓말, 가명 사용, 타인을 속이는 사기 행동을 한다. 우리 다 가명 사용하잖아. 근데 이거는 그 맞는 것 같습니다. 애니어그램 3번이랑 좀 연관성 있는 게 성취를 위해서 수단 맞아, 방법을 맞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아 정말요? 맞네요 그러면. 게임에서 그건 이렇게 다르지. 하시지 않나요? 네? 게임 하실 때 아, 안 합니다. 사기하고 오케이 아니라고 하니까. 맞아 일부러 아이템 그런 사람도 털고 있어. 이런 거. 어차피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대 그러니까 온라인 맺고 하다가 뒤통수를 뗀다든가. 제가 그러는데. 우리 편이 막 이기고 있잖아. 그럼 배신되려. 온라인을 다 풀어. 어. 그리고 내가 막 공격하기 시작해. 그러다 반사회. 죽지. 네. 3번 충동적이거나 계획을 미리 세워두지 않는다. 못한다. 네, 이건 맞아요. 맞아요? 네. 4번 빈번한 육체적 싸움이나 폭력에서 드러나는 호전성이나 공격성이 있다. 이게 말로 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까? 입으로. 현대 사회에서 육체로 하기 좀 어려우니까. 네네. 야, 아가리 이- 파이터라고. 네, 하죠. 아가리 이거는 파이터. 맞는 아가리 아가리 파이터. 네. 네. 아, 왜냐면 저희 어머님께서 항상 너 혀 좀 씻고 다니라고. 진짜? 네. 진짜로? 어. 아니잖아 욕하는 거 아, 못 말만 들어봤는데. 좀 이렇게 제가 거칠게 하는 거칠게 면이 하니까. 있어서. 네네. 상대적으로 좀 거친 여기 편이죠. 지금 테스트는 정확하게는 뭐 육체적 싸움이라던가 이런 데까지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이건 그럼 0.5로 치겠습니다. 오케이. 네. 아가리 파이터니까. 네. 5번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무시하는 무모성이 드러난다. 그 정도 그렇진 않은데. 네. 운전하는 거 보니까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맞아요. 운전 조금 거칠게 하지. 운전 네. 거칠게 한다. 위험했었어. 이거 드러나네. 우리의 안전을 좀 보호해 주세요. 깡쌤 차 탈 때 맞아요. 또 호전적인 운전에서 운전 가장 스타일. 극단적인 게 깡쌤이랑 독실이가 너무 극단적이야. 독실이는 좀 밟았으면 좋겠고 깡쌤은 우리를 좀 생각해줬으면 좋겠고. 무서워갖고 지금 네. 말씀 못하셨군요. 6번 꾸준하게 직업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지속적인 무책임성이 있다. 무책임하다. 네.
글쎄, 내가 이 정도는 아닌데. 저희 이거 방송에 제일 많이 빠진 분이 깡쌤님이십니다. 그렇군요. 맞네. 많이 빠졌어. 네네. 그리고 빚이 있는 겁니다. 뭔가 어디 고정된 데서 계속 직업적인 활동하지 않으시지 않아요, 깡쌤? 추궁해 사생활 털어. 최근 지금 직장 몇 년째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근데 저는 이제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굉장히 책임감 넘치는 자기를 계속해서 포장하려고 하고 있어요. 깡쌤이 난 좋은 사람이야. 자기 인식 정도가 조금 낮은 것 같아요. 마지막 7번 한번 들어봅시다. 네, 마지막 7번.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학대하거나 절도행위를 하고도 무관심하거나 합리화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자책이 결여되어 있다. 야, 이 성격은 좀 너무 과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실제로 문제예요. 폭력적인 상황에 연결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뭐 많게 쳐봐야 2개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2개 정도. 깡쌤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의 성격은 어떤 거에 좀 연결된 것 같습니까? 아, 제 성격이요? 아까 전에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게 좀 있다. 어떤 게 제일 그게 반사회성 성격 장애이긴 했는데 그나마. 예. 제가 이제 입으로 더러운 욕을 많이 하고 공격적인 말들도 자주 하는 편이고 그렇구만. 충동적이고 이런 경향이 있긴 한데 나머지는 해당이 잘 안 된다고 보입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건 4가지인 거죠. 분열성 성격장애, 강박성 성격장애, 편집성 성격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 네. 4가지를 좀 다뤄봤어요. 그리고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좀 심화시켜서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네. 다다음 시간이지? 다음 시간에. 독실이가 자세하게 좀 털어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깡쌤이 궁금한데 그럼 이 4가지 중에서 그냥 가장 닮은 거는 반사회적 성격장애.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약간 불쾌합니다. 이분들은 편집증으로 가셔야 돼요. 어딘가 가셔야 될 분들이고 지금 전화해서 가셔야 되고요. 입원하셔야 되는 분들인데 저는 뭐 그 정도라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깡쌤은 이 4가지가 조금씩 다 섞여 있는 걸로. 근데 이렇게 한두 가지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과 사회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요. 그 항목에서 깡쌤처럼 다 뭐 많아봐야 2개 정도 수준으로 다 평이하게 나타나는 경우를 보면 깡쌤 같은 스타일이 되게 건전하고 건강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실제로. 하지만 우리 중에 가장 문제적인 인물로 보여요. 그렇지. 저도 깡쌤이 굉장히 어떤 자기 고정된 성향을 드러내지 않아가지고 저희 캐릭터로 보면 가장 유하다고 할까? 그런 캐릭터인데 실제로 결혼하려면 저 같은 사람이랑 해야죠. 숨겨진 게 있는 것 같아서. 수상한데 어쨌든 뭐 수상해서 더 파헤치고 싶은데 저희 3사람만 했는데 김도희님은 뭐예요 그러면? 저는 없죠 당연히. 난 말해봐. 어떻게 있겠어. 시간 관계상 분석은 못할 것 같고 그 10개 중에서 가장 닮았던 건 뭐였어요? 저는 그 분열성 성격장애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는 예전에는 경계선 성격장애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것도 궁금한데. 경계성이 조울증인 건가요? 것도 있고 실제로 약간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네네네. 기분이? 보더라인 장애. 그래서 경계선이 없으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은 어떤 고정된 도식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막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측하기 힘들고 성향 자체도 행동도 너무 예측하기 어려워서 주변 사람 되게 힘들어하는 유형. 일단 시간 관계상 4가지 정도의 구체적으로는 이제 3가지를 본 거지.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이제 다다음 시간에 진행하게 될 거니까 궁금한 게 많네. 경계성 성격장애나 반사회성 성격장애 같은 경우에는 뭐 깊이 다 할 테니까 다다음 시간이 되면 조금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반사회성 성격장애를 좀 다루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경계성 성격장애나 아니면 추가적인 것들 몇 개를 조금 더 다루는 것도 재밌는 것들도 많아요. 목록이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또 딴 게 뭐가 있어요? 자기애성 성격장애도 있고 자기애성 성격장애? 네, 자기애성. 그다음에 뭐 나르시시즘 같은 건가요? 맞아요. 그다음에 연극성 성격장애 이것도 재밌죠. 연극성. 가면 쓰는 깡 선생님이네. 연극성? 네. 정상인인 연극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의존성 성격장애, 뭐 회피성 성격장애, 그다음에 수동 공격성 성격장애 이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여서 여러 가지가 많아요. 네.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어떤 반응을 보고서 반응이 폭발적이다 하면 끝이야. 나머지 것도 한번 제가 빌려드릴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 이제 진단이 확 나오지 않았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현실을 자꾸 거부하시는 것 같은데 받아들이시고. 좀 받아들였습니다. 이따 전화번호 주시면 한번 거기 한번 전화해보세요. 오늘의 결론은 저는 극복했고 치사장님은 아직 극복 못했고 깡 선생님은 건강한 걸로. 뭔가 피해자가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15초씩. 15초 안 되겠다. 10초씩. 마지막 이제 견해 한번 들어본 다음에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재밌었어요.
보통 테스트 같은 거 하나도 안 믿어. 혈액형, 뭐 사주팔자, 뭐 테스트라고 할 수 있나? 하나도 안 믿어요. 카드 가져와 이 자식아. 그런데 이거는 잘 맞아가지고 스스로 좀 돌아보게 된 것 같아. 왜냐면은 모든 사람이 이럴 거라고 생각했어. 모든 사람이 나처럼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말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좀 오늘 30년 만에 처음 확인하게 돼가지고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더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인간이 자기 개인 자체로서의 어떤 인간이 있는 것이고 사회 구성으로서 이제 다른 사람과 상호관계를 맺는 인간이 있잖아요. 근데 개인으로서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알아보는 게 성격 테스트, 뭐 성격 유형 검사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개인으로서의 자아가 굉장히 강하고 사회를 맺는 것,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약하면은 그거를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된다. 오늘 한 것이 말하자면 그 장애를 말하는 것 같고 자아가 너무 강해. 자기 스타일이 너무 강하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못하니까. 근데 반대로 개인이 원래는 이런 A를 추구하는 사람인데 그게 너무 약해져 있고 사회적 필요에만 너무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휴식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어쩌면 성격 테스트, 뭐 애니어그램이가 됐든 뭐 타인보다 민감한 사람이 됐든 이런 것들 테스트를 하고 당신은 이런 사람이니까 너무 사회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개인의 필요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두 가지의 결론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밸런스잖아요. 균형을 잡아야 되고 내 자신에게도 귀를 기울이되 사회적으로 내가 보여야 되는 모습에도 이제 적당하게 열심히 해라라는 것 같은데 결국엔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그 균형을 잡는 게 어떤 사람들은 평생 가도록 균형을 못 잡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저도 지금 균형을 잡아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되게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저희 뭐 정신병 혹은 뭐 정신질환 하면은 되게 좀 안 좋은 어감이 있잖아요. 그렇지. 예, 저희도 사실은 좀 웃고 떠들면서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뭐 실제로 그런 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많을 거고 그렇고 우리나라에 이제 특히 이제 사회적 시각이 뭐 정신병자, 뭐 정신병동, 뭐 정신병원 보내버려야 돼 하는 게 되게 안 좋은 어감처럼 쓰이고 있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한데 유의적인 어휘로 쓰이기도 하고. 좀 그런데 사실은 저도 그게 되게 좀 잘못된 시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타인을 나와 다른 어떤 카테고리에 집어넣어서 나는 정상인데 저 인간들은 진짜 좀 이상하다라고 이분법적으로 보려는 게 어쩌면 인간들이 다 그런 습성이 조금씩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그걸 갖다가 이제 쟤는 뭐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거다 뭐 이렇게 규정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뭐 얻게 된 결론은 대부분 이런 어떤 정신적인 문제들을 다들 조금씩은 있다고 봅니다. 뭐 완벽한 성인 군자가 아닌 이상해야 어떤 측면에서 다 뭐 어떤 인지 도식이 너무 강화돼 있고 어떤 도식은 너무 약화돼 있고 뭐 이런 불균형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김노희님께서 항상 밀고 계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와 타인에 대한 어떤 성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문제 해결은 절반은 된다. 라는 걸 계속 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저희가 기회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갖다가 성찰해 볼 수 있고 객관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 불만에 찬 눈이 보이십니까? 네. 2개 나온 사람이 7개, 6개 나온 사람한테 억지로 위로하는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불쾌합니다. 네네. 저도 오늘 준비해서 좋았고 그다음에 게시판이나 카페에 글 올려주실 때 나 이런 문제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서 도움받고 싶다거나 요즘 뭐 자존감이 너무 낮은데 고민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물어보신 분들 많아요. 근데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고 누구나 어떤 문제 상황이 되면 그럴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자기가 어떤 고민이나 문제에 당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어떤 고통에 노출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있다고 해서 여러분 자체가 미흡하거나 어떤 결점이 있고 부족한 사람인 게 아니거든요. 바꿔 말하면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그 고통이 있는 사람들은 당장 그 고통을 자꾸 해결해야지 자기가 어떤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만약에 지금 30살이다 그러면 30년 동안 자기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들, 겪었던 마음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뭐 하루아침에 해가지고 나 되게 기분 좋아졌어 완벽한 행복 상태 이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앞으로 살면서 자기가 겪어왔었던 시간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들춰내면서 다시 수용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거는 그냥 자기가 앞으로 하면서 경험하는 내용들이지 내가 지금 미흡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채워 넣어야지 완벽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조바심 느끼거나 내가 너무 문제 있는 인간이어서 어떤 해결, 나를 개조해야지만 좋은 사람이 될 거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여기서 마무리하고 정신 이상 특집 2, 3, 4회도 재밌는 걸 준비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걸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걱정 말아라 너의 세상은 아주 강하게 널 감싸안고 있단다. 나는 안단다. 그대로인 것 같아도 아주 조금씩 넌 나아가고 있단다.